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미울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말씀 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신 얘기입니까? 어떤 책임이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이렇게 말씀-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일 없는데. 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이란 네. 가정에서 말한 얘기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역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도 인터뷰하다가 딴 얘기하면 내가 끊어버릴 거야 중간에. 아니 내가 끊어버릴 거야. 좀 예의가 없어. 나는 다른 거 다 어겼어. 싹 다 어겼어. 안 합니다. 예의가 없어.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아니, 다 커트야. 네, 지금 어려운 말씀도 하셨는데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열심히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네. 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미울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논문 표절, 아까 우리 이강수 교수님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 제가 논문 표절 얘기도 있어요. 그 논문 표절이 뭐냐면 저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무슨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에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 이재명 후보의 석사 논문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희가 검증해 보니 표절률이 기준을 초과한 27%로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7년 전에 스스로 표절을 인정하고 논문을 반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학위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2005년 가천대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 지방 정치의 부정부패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표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표절 사실을 다시 인정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대로 인용 표시 안 했고요. 표절 인정하니까. 취재진이 표절 검증 프로그램으로 비교해보니 표절률은 27%. 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미울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반듯하게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정과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정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투옥되고 노동자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투옥된 게 정과 아닙니까? 정과지만 그거는 다 긴급조치가 다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런 정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미울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하고 좀 달라가지고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른 문제. 하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시간이 하셔야죠. 일단 다 됐습니다. 원래요, 이게 180석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이런 거 날치기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정말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계속 논쟁하고 합의에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이것도 강행처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좀 우아하게 과감한 날치기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차별금지법 문제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각 분야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되는 게 맞다. 재정되는 게 맞다. 재정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건 지켜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확 끄는데.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충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미울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행정 경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리더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야 하죠. 그런데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깨끗할지 몰라도. 그런데 이 거대한 성과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카스라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게 나중에는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그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이 되면서 사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사실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실들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우리 사회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범법자, 저 전과자입니다. 범법을 하는 때도 있죠. 범법자로 몰릴 때도 있죠. 투쟁의 양식이 선을 넘을 때. 아마 본인도 그런 걸 한 거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걸렸겠죠. 그게 이제 옳은지 그런지는 사실 각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합의된 룰을 일부 어겨가면서 이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도 더 큰 효율성이 있을 수 있죠. 응원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보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운다. 부산의 문화나 또 관광 자원이나 이거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맨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 출신은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 혹시 어디 또 이상한 데서 이상하게 쓸 가능성이 있어서 다행히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런 거 써가지고 막 그저 아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신 것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저와 이 땅의 성소수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들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사회적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해 주십시오. 전두환 3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지금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그 딴 사람 황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나라가 망했어요. 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미울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꽤 지난 일이기도 하고 그 내용도 좀 복잡합니다. 위증교사 혐의의 시작점은 22년 전 있었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인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건의 흐름을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였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저는 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 2, 3심 재판부 모두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해 사건은 매듭지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검찰의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이 대표가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찾은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김 씨는 이 대표가 전화해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면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거듭해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15년 전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을 변호한 사실과 관련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게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살해 현장에서 딸과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 이 후보의 말에 유족들의 상처는 오히려 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고도 하지 않다가 데이트 폭력으로 범죄를 축소하려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유족들을 만났는데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육성 대신 활자로만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카 김모 씨가 A씨 집에 찾아온 건 2006년 5월의 어느 날 밤. 김 씨는 A씨의 딸과 아내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고 맨손으로 맞서던 A씨는 창밖으로 떨어져 1년간 사경을 헤맸습니다. 당시 끔찍한 기억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는 A씨는 TV조선 취재진에게 이 후보가 이를 두고 데이트 폭력을 변호했다며 사과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한 계획적인 살인 범죄를 어떻게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냐며 이건 약을 올리는 것이지 사과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A씨는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야 하는 사과가 진짜 사과냐며 그동안 왜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았던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미울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DSR은 그러니까 규모를 뭐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한 20평 정도면은 한 2, 3억대 어느 지역에 2, 3억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포에 20억짜리가 있습니까? 제가 아니 20평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3억입니까? 예. 자, 그러지 마시고요. 도시의 탄광이다, 이게. 일자리 얻다 하다 이제 마지막 가는 게 택시인데 요즘 그 길도 거의 막혀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으로서 그런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없는 게 진짜 광주 정신인지 후보님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다 조정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갈등을 이용해서 분열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이런 행위, 이걸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답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요. 기축통화국과 비축통화국의 차이점, 그건 아실 겁니다.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걱정되시죠? 지구 반대편에 남의 나라 일이긴 한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개시된 모양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정말로 우리와 경제적 관련이 0. 몇 %인 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주가 떨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치적 안정 정말로 중요한데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그래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세상에 대놓고 국민을 대체 뭘로 보는 거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진짜 대통령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고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경향이 상대방한테 있고요. 내세울 게 이제 연고밖에 없으니까요. 인천이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뭐 원주민도 있겠지만 유능한 그리고 영향력 큰 정치인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기대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명 지면 정치 생명 끝장난다. 진짜요? 할 수 있다 민주당. 그래요. 여론조사 통계 다 틀립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50% 중반인데 많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지금 일본은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제1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의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렇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정전 또는 종전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죠. 언론들을 겁박을 해가지고 야 너 칼집 놓는 거 봤지? 너 잘 들어. 옛날에 백칼로 봤지? 농담이야.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농담이야.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 수출국가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잠깐만요. 일하는 척 했네. 아이고, 머리야. 머리 너무 아파. 잘 부탁합니다.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행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였다.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재판 기소된 후에 수사 중에 내가 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이거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거 조작한 거죠. 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미울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욕하는 거 범죄행위입니다. 앞으로 가셔야지. 네, 조심하세요. 범죄행위라고 다 책임져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거 안 됩니다. 오늘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당신 와서 시발려나. 야, 시발려나. 아니. 시발려나. 시발려나. 내가 여기 말하니까 할로 니 진정 엄마 시발려나. 니 씹구멍 찢으면 좋겠니? 니들 주지 말아야 돼서 시발려나. 뭔지 대때 야, 이 시발려나. 이런 병신. 아이고. 니한테 그냥 시발려나. 니 남편한테 했지? 얘기한 녹음이 있다니까 미친년아. 너 해명이 이냐? 존재 자체가 그렇게 미웠던 거야, 이 빙신아. 알겠어?